엄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엄마 뒷바라지를 해야 합니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50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었거든요. 준호도 거들었어요. 누나 말이 맞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시고 우리도 마음 편하고요. 이 집은 팔아서 요양원비랑 우리 생활비로 써야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9세 김순자입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년 전만 해도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월 280만 원을 벌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지금 해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948년생으로 23살에 결혼해서 딸 미영이와 아들 준호를 두었습니다. 35살부터 동네에서 작은 분식점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어요. 김밥을 말고 라면 국물을 우리고 떡볶이 양념을 만드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연휴에도 분식점 문을 열었어요. 아이들 학비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했거든요. 큰딸 미영이를 서울 좋은 대학 보내려고 낮에는 분식점, 밤에는 남의 집 청소까지 했어요. 손이 부르터서 반창고를 붙이고도 일했어요. 아들 준호가 몸이 약해서 병원비기 많이 들 때마다 제 금반지 폐물을 하나씩 팔아가며 돈을 마련했어요. 남편은 1년간 투병하며 고생하다가 제가 62살 때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하염없이 매일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장례비와 병원비로 빚만 남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딸은 제 손으로 반드시 훌륭하게 잘 키우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도 분식점을 계속 운영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순잔의 김밥이 제일 맛있다고 할 때가 가장 뿌듯했어요. 자식들 결혼 자금도 제가 다 마련해줬어요. 미영이 전세금, 준호 사업자금까지요. 제 노후 준비는 전혀 못하고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미영이가 준호와 함께 찾아와서 제게 한 말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엄마 뒷바라지를 해야 합니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50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었거든요. 준호도 거들었어요. 누나 말이 맞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시고 우리도 마음 편하고요. 이 집은 팔아서 요양원비랑 우리 생활비로 써야죠.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짐짝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는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가 서 있었어요. 매년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리는 감을 따서 자식들에게 나눠주곤 했는데 이제 그런 일도 없어질 것 같아서 정말 슬펐습니다. 다음 날 오랜 친구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하더라고요. 어제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더니 정수기도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아, 너도 그런 일을 당했구나.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정수기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2년 전에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도와줬는데 아들은 빚을 갚은 후에 오히려 어머니와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날 자식으로 인한 슬픔에 너무 서러워서 둘이 전화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했거든요. 며칠 후 미영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요양원 홍보 자료까지 들고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엄마,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이건 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억울하고 슬퍼서 잠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화가 났어요. 75세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40년간 분식점을 운영했던 제가 뭘 못하겠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아니다, 내가 직접 살아보자, 내 힘으로 해보자. 다음 날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40년간 쌓은 요리 실력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동네 철수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집밥을 그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기 내서 제안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와서 반찬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어때요? 철수 할아버지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첫 번째 일거리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어요. 과연 내가 75세 나이에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40년간 분식점에서 쌓은 실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이런 집밥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렸어요. 한 달 후 철수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집밥을 먹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느꼈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자부심 말이에요. 소문이 나자 다른 어르신들도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곧 5집에 반찬을 만들어주게 되었고 월 수입이 6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정말 신이 났어요. 연금 110만 원에 반찬일로 60만 원 합치면 170만 원이야. 이 정도면 넉넉하게 살 수 있어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건 여전히 외로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실버 코하우징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혼자 사는 것은 너무 불안하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실버 자립 모임을 만들었어요. 완전히 함께 살지는 않지만 서로를 돌봐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우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식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번갈아가며 요리를 담당하기로 했어요. 매일 혼자 밥을 먹던 날들이 사라지고 더 건강하고 따뜻한 식사가 가능해졌어요. 한 달 식비가 1인당 25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병원에 동행하기로 약속했어요.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들 때면 서로 시간을 맞춰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거든요. 진료를 받을 때 옆에서 도와주고 의사 선생님 설명을 함께 들으며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주기도 했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함께 가서 필요한 걸 챙기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안전 문제도 해결했어요. 매일 아침 단체 채팅방에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인사를 남기기로 했어요. 혹시 오전 10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분이 있으면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각자의 재능을 살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생겼어요. 요리를 잘하는 분은 요리 클래스를 열었고 손재주가 좋은 분은 공예 만들기를 가르쳐 줬어요.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들은 잘 아는 사람이 도와드렸어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다 보니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이 되어갔어요. 가끔은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조용히 지내던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월 60만 원으로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요양원비 350만 원, 간병인 450만 원과 비교해 보세요.
돈을 아끼면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6개월 후 미영이가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어색했어요.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있었니? 엄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미영이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제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 대한 원망도 기대도 없었거든요. 엄마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사시는 게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오히려 너무 바빠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야. 저는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딸에게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경로당 친구들과의 활동 문화센터 수업 그리고 반찬 만드는 일까지요? 엄마가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어. 미영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75세 나이에 일을 하시면 몸이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보람 있고 재밌어. 내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 제 당당한 모습을 보며 미영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봐요. 미영아, 너희들이 나를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과소평가했던 거야. 제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만 살았어.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내 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지. 하지만 엄마도 이제 알겠어.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다는 걸 75세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야.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영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저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자식들의 이기심 때문에 제 진짜 삶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1년 후 저는 경로당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자식들과의 갈등, 경제적 자립, 새로운 일거리 찾기 등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순자 선생님,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70세 박영희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영희 할머니도 자식들이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했어요. 영희 씨, 먼저 본인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현재 자산이 얼마인지, 월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럿이 함께하면 가능해져요. 영희 할머니는 제 조언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계속 압박하면 어떻게 해요? 영희 씨,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예요. 자식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해요. 제 조언을 듣고 영희 할머니도 자식들과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는 저처럼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찾은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 제 존재 가치를 느꼈어요. 요즘 정말 보람찬 일을 하고 계시네. 말순이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맞아, 예전에는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정말 뿌듯해.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준호가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준호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야, 엄마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 거야? 사실 빚이 너무 많아서요. 집도 경매 넘어갈 것 같고.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2년 전에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아들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가진 돈은 2년 동안 모은 적금과 남편의 보험금을 합쳐서 1억 8천만 원 정도였어요. 준호야,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뭐든 들어드릴게요. 첫째, 이 돈은 빌려주는 거다. 갚을 수 있을 때 반드시 갚아라. 둘째, 앞으로는 엄마 집이나 재산에 대해서 절대 간섭하지 마라. 셋째, 엄마가 하고 있는 일이나 생활 방식에도 터치하지 마라. 그리고 이 조건들 다 공증받아서 법적으로 남길 거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한 가지 더. 네, 이제부터는 엄마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줘. 너가 보호해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어른으로 말이야. 준호는 제 말을 듣고 깊이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어요. 제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분명한 조건을 내세워서 도와준 거였어요. 몇 달 후 미영이도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엄마 요즘 잘 지내고 있지. 미영이, 너는 어때? 저는 사실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엄마에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요. 미영이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엄마, 혹시 저랑 가끔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모녀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2년 전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어요. 미영아, 엄마도 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야 해. 어떻게 다르게요? 예전에는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만 사는 관계였잖아. 이제는 서로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그날부터 저와 자식들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인 희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로 바뀌었어요. 저는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의 상담이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매주 20명에서 30명의 어르신들이 제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선생님, 저는 자식들이 집을 팔라고 해서 고민이에요. 선생님,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선생님,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다양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저는 제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75세든 80세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제 강연을 듣고 많은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해요. 경제적 계획, 건강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6개월 후 제 상담을 받은 어르신들 중 80% 이상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자립적인 생활을 시작했다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순자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높은 성공률을 기록한 멘토는 처음이에요. 주민센터 직원이 저에게 감탄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겪어본 일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지역에서도 제 강연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동네나 시군을 방문해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8세 김순자입니다. 제가 단상에 오르면 청중들이 놀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78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 때문이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살던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라고 했죠.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좋은 게 다양하다면서요. 청중들은 제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 새로운 일거리 찾기,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모두 다 이야기했어요. 지금 저는 매월 280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연금 110만 원, 반찬 만들기 60만 원, 상담일 80만 원, 강연료 30만 원이에요. 그러자 청중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78세의 할머니가 이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제 말에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들도 저같이 용기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할머니,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격려했어요. 지금 저는 79세가 되었습니다. 4년 전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후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되었어요. 미영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준호는 빌린 돈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더 이상 자식들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아요. 저만의 확고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9세인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최근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도전하려는 마음과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청중들은 제 말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제 메시지는 많은 노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75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79세인 지금 월 280만 원을 벌고 있고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4년 전만 해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할머니였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멘토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 때문이었어요. 실버 코하우징도 정말 중요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니까 월 6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요양원비 350만 원, 간병인비 450만 원에 비하면 정말 경제적이죠.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병원에 동행하고 서로의 재능을 나누면서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혹시 요리를 잘하신다면 이웃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수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해 보세요. 이야기를 잘하신다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아요.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함께 실버 코하우징을 시작해 보세요.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져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75세든 80세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자식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인생을 살아보세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카카오톡 단톡방에 의미 있는 선물로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특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보여드리세요. 분명히 용기와 희망을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